A달에 방금 나타난 빛 그것은 착시 현상도 아니었고 반사된 것도 아니었고 카메라 오류도 아니었으면 어딘가 알 수 없는 시점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실시간으로 녹음되었습니다. 살다 숙련된 관찰자의 눈앞에서 과학이 좀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순간 우주에서 온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달 표면에 충돌하는 정확한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12월 12일에게 0309 UTC 1초도 차에 안 되는 짧고 건조한 섬광. 너무 작아서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현상이다. 이 사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 영향 자체만이 아닙니다. 영향달에서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영상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에 촬영되었습니다. 필터도, 사후 분석도, 소프트웨어 재구성도 없이 급격한 일시적 현상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로봇 망원경이 달의 연속 관측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대부분의 겉달 충돌 섬광은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후에야 식별됩니다. 알고리즘은 녹화 영상을 샅샅이 뒤지고 프레임별로 분석하여 실제 섬광을 전자 노이즈나 대기 현상과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관찰자는 섬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달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평생 동안 목격하지 못하는 현상. 이 세부 사항 하나로 관찰 내용의 중요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충돌은 다음에서 발생했습니다. 달에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 초승달 시기에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빛을 받아 달이 밝게 빛날 때는 작은 빛도 달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에 완전히 가려집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적 고요함 속에서 충돌의 흔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달과 충돌한 것은 큰 소행성도 아니었고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크레이터를 남길 만한 물체도 아니었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그 물체는 지름이 불과 몇 센티미터 지구에서는 대기 중에서 타버려 눈에 띄지도 않을 만한 것. 하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다. 속도를 늦추거나 조각내거나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결과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이며 폭력적입니다. 이 작은 파편은 달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초당 수십 킬로미터 정도 속도라면 대량의 질량은 더 이상 주요 요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아주 작은 물체라도 이러한 속도로 가속되면 물질을 기화시키고 강렬한 열을 발생시키며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섬광을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예비 추정치는 다음과 같은 속도를 시사합니다. 에너지 충격 변환하기에 충분한 순간적인 움직임빛 속에서 빠르고 잔혹하고 조용한 과정, 망원경의 방향과 프레임별 분석을 통해 확인된 충돌 지점은 특정 지역을 가리킵니다. 랑그레누스 분화구에서 약간 북동쪽 달의 관측면에서 잘 알려진 지형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면 시간, 기하학적 보정, 정밀한 동기화, 그리고 기기 오차 제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 사건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확인된 달 충돌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지경국 제도의 역사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 있듯이 달의 크기, 이러한 섬광의 짧은 지속 시간, 그리고 지구 대기의 제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을 포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달에 기록된 모든 충돌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물리적 현상을 직접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지구에서는 대기가 보호막 역할을 하여 대부분의 우주 파편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각내고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달에는 그런 필터가 없습니다. 모든 물체가 온전한 상태로 도달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달은 충돌의 날 것 그대로의 물리적 현상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섬광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실시간으로 관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상의 가시적인 발현이었다. 그리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처럼 작은 물체가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면 카메라의 도달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유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답은 추측이 아니라 통계적인 것입니다.
다른 행성 간 공간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입자들에 끊임없이 충돌당합니다. 수백만 개의 입자들이죠. 대부분은 미세한 크기이지만 이 입자처럼 감지 가능한 에너지를 방출할 만큼 큰 입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입자들이 서서히 달 표면의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시간적 근거가 있는 증거달이 여전히 우주 쓰레기의 주요 표적이라는 점, 지구달 시스템 주변 환경이 결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흐름이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통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섬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생중계되었고 기록되었으며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광은 바로 이 순간 지구 근처 우주 공간에서 무엇이 순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물체가 달에 충돌하는 순간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태양계 내부의 특정 활동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알려지고 관찰되고 연구되어 온 시기입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를 이해하면 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음으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돌 시점은 천문학적 달력상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특정한 기간 내 지구와 달 주변 환경을 관측하는 과학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알려진 곳입니다. 12월 12일 지구달 시스템은 근우주에서 가장 밀집된 우주 쓰레기 지역 중 하나인 이 영역을 통과했습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관련된 유출. 이는 관찰된 현상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일반적인 유성우와는 다릅니다. 얼음이 풍부한 해성에서 비롯되는 대부분의 대규모 연례 유성우와는 달리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단단한 암석 천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천체는 소행성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활발한 파편 발생원이기도 합니다. 태양에 접근하면서 고체 파편들을 방출하는데 이 파편들은 궤도를 따라 흩어져 마치 소행성대처럼 형성됩니다. 입자 통로 태양계 내부 공간을 횡단하는 것, 지구가 통과할 대장차가 되느니 회랑을 따라가다 보면 대기권에서 불타오르는 빠르고 밝은 유성들이 수없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달 역시 대기의 보호 없이 거의 같은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발된 물리 모델에 따르면 쌍둥이 자리 유성우와 관련된 입자들은 평균 속도가 약 100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속 30-35km의 수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충격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이 수치는 몇 센티미터 크기의 물체가 보이지 않을지 아니면 지구에서 감지할 수 있는 섬광을 일으킬지를 결정합니다. 기록된 충돌 지점에 대한 예비 추정치는 정확히 해당 속도 범위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그 조각이 시냇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쌍둥이 자리하지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둘 사이에 일치는 데이터, 예상 속도 및 궤도 기하학 무시하기엔 너무 강력한 현상입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나왔던 예측들을 입증하는 일종의 수렴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달은 우주 쓰레기를 탐지하는 자연적인 탐지기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서는 이런 종류의 물체는 절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산산이 조각나 달은 수천 개의 운석과 섞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달에서는 충돌이 직접 일어납니다. 모든 에너지가 표면에 그대로 방출됩니다.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고 어떤 것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운석이 달 표면에 충돌하면 운동 에너지가 거의 즉시 열, 압력, 빛으로 변환됩니다. 관측된 섬광은 이러한 변환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은 섬광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충격 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로부터 물체의 대략적인 크기와 속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건의 관측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물리적 모델과 상호 참조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궤도 탐사선이 촬영한 새로 형성된 분화구 이미지와도 대조되었습니다. 새로운 충격이 기록되었습니다. 정제하다의 모델들. 그리고 이것은 기술 분야 외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우주 쓰레기 크기 분포의 하단. 규모가 큰 충돌은 주목을 끌고 눈에 띄는 크레이터를 남기며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충돌은 드뭅니다. 발표면을 진정으로 형성하는 것, 그리고 미래 탐사 임무에 누적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작고 빈번하며 에너지가 강하지만 탐지하기 어려운 충돌들입니다. 이 플래시는 바로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크기가 몇 센티미터인 물체가 달에 충돌하는 빈도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들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지구달 시스템이 서로 다른 파편 흐름을 통과함에 따라 이 비율은 연중 어떻게 변할까요? 이 답변글은 학문적인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몇 년 안에 달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연구 대상이 아닌 실제 지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구적인 기반 시설 전시된 과학 장비, 통신 시스템, 패널, 거주 모듈 등 이 모든 것은 작지만 지속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환경에 노출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 기지가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 번의 충격이 누적되면 표면이 손상되고 구조물이 약해지며 피해가 누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지된 모든 섬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달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민감한 망원경, 더 빠른 센서, 자동 감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협력적인 관측 네트워크 덕분에 최근까지는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점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드물고 거의 우연에 가까웠던 현상이 이제는 끊임없는 데이터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천문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도움은 이처럼 심층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유통되고 피상적인 소음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달에서 관측된 모든 섬광이 쉽게 식별 가능한 크레이터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궤도를 도는 탐사선조차 충돌의 명확한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충격의 규모가 너무 작아 뚜렷한 형태학적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활기찬 감지 가능한 빛을 방출할 만큼 충분하다. 방출된 에너지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흔적 사이에 이러한 비대칭성을 우리의 직관에 도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적인 지각의 한계 아래에서 작동하지만 물리적 의미의 한계 위에서 작동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장 당혹스러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델을 장기간에 걸쳐 외삽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와 유사한 충돌은 대중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달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그저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사람도 없고 작동하는 센서도 없고 주에 깊게 관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에 목격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편 흐름이 달에 충돌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이 바로 과학이 현재 씨름하기 시작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무시하는 건 편하죠. 별일 아니니까요. 빠르고 조용함 눈에 보이는 파괴는 없었고 거대한 분화구도 만들지 않았으며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위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진정으로 형성하는 과정들은 대개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그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은밀하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달에서 기록된 섬광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련의 사건들의 결과였다. 직접 신호지구와 달 주변 환경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거의 교훈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거대한 소행성, 거대한 암석, 그리고 영화 속 위협과 같은 것들을 찾는 동안 주변 공간은 더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 빠르고 지속적이며 통계적으로 훨씬 더 관련성이 높습니다. 과학계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도 정치적 결정도 장기 프로젝트도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 영향력입니다. 누적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달의 충돌하는 아주 작은 파편 하나하나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파편 흐름의 실제 밀도를 보여줍니다. 선택하다고 해도 모델은 위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주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공허가 아닙니다. 그곳은 역동적인 환경이며 조용히 적대적인 곳으로 우리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작용하는 힘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대기가 없는 달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구가 걸러내는 모든 것은 달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지구 하늘에서 흩어지는 모든 것은 달 표면에 흔적을 남깁니다. 각각의 충돌은 우리를 통과했거나 앞으로 통과할 무언가의 물리적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실패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인류의 지구 밖 활동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입니다. 달기지, 영구적인 기반시설, 광물 채굴, 천문대, 통신망, 그리고 우주 항로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것으로 여겨왔던 환경과의 지속적인 공존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작은 충격은 드물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진정한 위험은 단 한 번의 재앙적인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수천 건의 에너지 사건들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데 있습니다. 재료의 마모, 미세 균열, 누적된 고장, 그리고 인간의 시간표를 고려하지 않는 끊임없는 충격에 수년간 노출된 시스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은 이제 이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과 대중의 인식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또한 좀처럼 공개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달이 지구에 유성우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파편 흐름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것을 관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지구달 시스템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안락한 의미에서 보호받거나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과 공간의 규모를 넘나드는 역동성에 의해 지배되는 더 큰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외부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동일한 흐름, 동일한 에너지 분포, 동일한 확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달은 단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학이 측정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답할 수는 없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신호들을 우주 속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저 주변적인 호기심거리로 취급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우리가 질서, 통제, 그리고 목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는 단순히 천문학적인 차원을 벗어나 철학적인 차원으로 전환된다. 우주가 가장 작은 조각조차 에너지, 정보, 그리고 결과를 담고 있는 능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라면 물리적 현상과 의미 사이의 엄격한 분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피상적인 신비주의적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현실은 패턴에 반응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부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파편 하나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며 텅 빈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다 어둠 속에서 달과 마주치고 지구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섬광을 남기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징후들이 매일 얼마나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물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우주의 종류에 대한 메시지, 만약 이 질문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혹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이미 요점을 이해한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